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말씀드릴게요. 먼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환경관리본부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한 후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용혁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2억 4,678만 5천 원을 증액한 2,858억 2,113만 9천 원을 계상하고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1억 5,822만 2천 원을 증액한 3,773억 3,1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29쪽부터 430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운영비 360만 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2,723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1쪽부터 433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제2차 청주시 미세먼지 및 대기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비 129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4쪽부터 437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 공무직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6,048만 원, 불법 폐기물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비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량을 고려해 제작비 9억 9,6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시 재활용 선별센터 신축사업 감리비 4,372만 4천 원, 노후 재활용 선별센터 신축사업 감리비 3억 2,71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비 4,908만 원,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7,942만 원, 천안시에 미지급된 제2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마을 주민수건 사업비 2억 9,126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8쪽부터 439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5억 8,591만 4천 원, 노후화된 차량 교체를 위한 매립장 차량 구입비 1억 2,81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매입 비용 2,929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대수 가축 분뇨 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사업 예산 지출입니다. 76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송 이산단 폐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2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관리비 19억 2,00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에게 자본 예산 지출입니다. 791쪽부터 79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남이면 양촌리 오수관로 정비사업 4억 원, 방서동 셋들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등 조정에 따라 수곡 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우한분구 침수 예방 사업 사업비 15억 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내수 공공하수처리 시설 개량 사업비 63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7쪽부터 798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 개선 사업비 5억 6,388만 원, 성남 가경천 노차직관로 개량 사업비 26억 6,133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61쪽부터 862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비 조정에 따른 현도 노산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 등 5건의 사업비 30억 8,3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입니다. 43쪽부터 49쪽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지원 기금입니다. 주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른 2024년 제2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4억 7,67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쪽부터 60쪽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4년 주민지원금, 주민감시 유언수당 등 25억 3,39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치금 22억 2,8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위원회 소관기금은 총 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은 49억 6,691만 4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75억 784만 1천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3억 140만 5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의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기타 보상금은 2024년 제2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라 미집행된 주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고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기타 보상금은 2024년 3월 15일 시행된 청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비율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의 100분의 5로 조성하고 소각장 주민 감시 요원 수당을 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에 전년도 예치금, 이자 수입, 환수금 등을 반영하고 미집행에 따른 사업 추진과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금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경원 자원관리과장님은 사업 심의를 위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리 참석한 최동현 관리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로 아시죠? 최동현 관리팀장님은 아시죠? 예.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의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먼저 질의하도록 합니다. 하수정책과장님, 페이지 754페이지 하수도 정비구역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 15억 감액이 되었는데요. 네. 네네. 금액 차이가 커서 한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 불용액이 작년에 이제 그 불용액이 있어서, 그러니까 불용액이 있어서 그 국비에 대해서 그만큼을 갖다가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그러면 발생한 이유가 뭔지. 잠시만요. 14페이지. 불용액이 발생을 한 건 일단은 그 국비 때문에 국비가 이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5억이 좀 이제 감액이 된 거고요. 그 집행이 그 불용액이 발생한 거는 그 국비가 이제 그 배정이 된 다음에 우암 침수 예방 사업을 지금 환경공단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 국비가 이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비 사업에서 반영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그거는 다시 이제 그 금액만큼을 추후 사업이 이제 발주가 돼가지고 시행이 되면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다시 그럼 내년 예산에 들어오나요?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 그 포함되는 국비는 저희한테 이제 네. 배정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회계연도 때문에 일단 그 불용된 것은 그 계속비 사업에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페이지 736페이지 그 타회계 자본 예산 중에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2억 6,500. 요거 상세 내역 좀. 사업 수입이 페이지가 736. 736페이지요? 네. 찾기가 어렵네. 질문 안 할 줄 알고 준비 안 하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페이지를 갖다가 제가 네네. 736페이지. 예. 이렇게 사업 수입이 지금 모르시면은 그거 포함해서 그 앞에 727페이지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 네. 요거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그냥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기후대기 과장님, 그 24년도에 그 우리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초과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건수나 금액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그냥 순세경영으로 들어가 갖고 저희가 찾아볼 수 없는
금액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의무 운행 기간 미충족으로 인해서 반납된 금액이라든지. 그 미충족에 의해서 반납되는 반환금은 네. 그때그때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세정과에서 받은 자료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도 잡히지 않고 그냥 초과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써 있지도 않고 뭐 12월 연말에 예. 이렇게 했거나 했던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기후대기가가 금액도 큰 편이고 건수도 많아갖고 네. 그거는 좀 예측이 매년 어려워서 올해 그렇지도 않은 게 부가일자가 24년 2월 19일 막 이런 것들도 그리고 수납 일자도 그 날짜인데 이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그냥 초과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닐까. 아무리 예측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월 30일쯤에 그렇게 해서 반납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뭐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이 정도에 부과되고 수납되어 있는 것조차도 초과 세입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는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난히도 기후대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나 아마 다시 한번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다음에는 그 자원정책과장님, 그 페이지는 104페이지고요. 버릴 시간 앱 인센티브 잔액 반납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도 연도는 달리지만 꽤 큰 금액이 반납되었어요. 근데 올해도 또 이렇게 정산 앱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늦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하기로는 과장님이 오셔서 그거를 이렇게 찾다 보니 발견됐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다. 이렇게 자진해서. 근데 이게 또 이번 1차 추경에도 반납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금액인가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작년 3회 추경 때 이제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게 연도 폐쇄 전에 세입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금년도 2월 10일 날 세입이 우리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도 걸 다시 올리는 상황입니다. 뭐 더블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두 번 올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작년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납돼서 다시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상으로는 더블이 되죠. 어떻게 그걸 감 조치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두 번을 올릴 수가 있어요. 3차 추경에 올리고 다음 1회 추경에도 그 같은 금액이 수납된 기준으로 올리고 그 3차 추경에는 들어올 걸 예상해서 올리고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 상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된 사항이라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산은 어떻게 해요? 그럼 23년도에도 결산을 24년도에도 결산을 했을 테고 25년도에도 결산을 하는데 저는 이걸 연도를 달리해서 또 다른 금액이 아직 잔액이 발견된 잔액 반납이 있어서 들어오는 건 줄 알고서 질의를 드렸는데 23년도 3차 추경에도 3차 추경 때 실제로 반영을 했고 3차 추경에 그리고 1차 추경에는 실제 들어온 금액을 반납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게 예산서 작성할 때 그게 가능한지 지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건 거의 불가능할 텐데. 네, 그러면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러면 확인해서 결산이 24년도에도 되고 25년도에도 되는 더블로 되죠. 확인해서 네, 이거는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금액도 크고 그러면 이게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이제 할 건데요.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그 에너지 효율 등급 및 제로 에너지 본인증 페이지는 436페이지. 참 다회용기 세척센터가는 그
지금 직구도 계속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설계 때 예산이 다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통 인증, 뭐 BF 인증까지 뭐 포함해서는 건설을 지을 때 다 그런 비용들이 포함된 상태에서 예산이 딱 올라왔다가 그거를 다 결산을 하지, 누가 이렇게 따로따로 올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 당초에 설계할 때 그 예비 인증은 받았거든요. 근데 예비 인증에 대한 수수료만 반영을 해놓고 이 본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설계에서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락이 실수인 건지 원래 청주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본인증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설계. 뭐 예비하고 본하고 같이 좀 넣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와 관련해서 설계와 관련해서 그 왜 압력 차이 나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 비용이 들어가나요? 그 이제 지금 예산서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 네. 전기 설비 예산서에 쪽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했더니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압력이 생기는 거는 그 팬이 네네네. 이제 과하게 이렇게 회전하다 보니까 음압이 생겨서 그런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거를 회전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인버터가 설치를 하면 그 압력 조절이 가능하다고 확인이 돼서 인버터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추경에도 이렇게 좀 계산을 했습니다. 추경에 그러면 그 식기 세척기 덕트 인버터 설치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 덕트가 그러니까 식기 세척기 덕트가 아니라 그 건물 전체에 대한 덕트인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 그럼 옥상에 식기 세척기 덕트라고 적으면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죠. 그 압력 때문에 그 건물 압력 때문에 예산 세운 거라고 인식이 안 되고 세척기 어떠한 문제가 생겨갖고 그 기계 안에 덕트를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이 비용이 그 수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기세척기 상부에 있는 그 덕트에 관한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재료비 관련해서 이게 그럼 요거랑 그 밑에 수저 세척기 관련해서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를 못했던 거예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데도 가 보고 했을 때 네. 이런 거를 이제 보지를 못했던 상황이라 설계에서도 누락돼 있고 또 이 설계사가 이제 입찰로 그러니까 일반 공개 경쟁 입찰로 선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없는 업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계에서 누락돼 있어서 새로 넣는 거고 참고로 좀 하나 말씀드리면 식기세척기 렉이나 또는 그 수저세척기 없다고 운영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인건비 절감 이런 부분에 관계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탁금을 준 부분은 만약에 인건비 같은 거를 절감을 해서 어떤 이제 위탁금이 남게 되면 전액 저희들이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걸 설치해서 어떤 뭐 이윤이 남는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윤이 남는다면 저희들 시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런 것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요. 도대체 다회용기 세척센터는 어떻게 설계 처음부터 그 계획을 했길래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행정력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그 식기 세척기도 그러면은 설계를 한 건가요? 처음부터? 그 식기 세척기, 그러니까 건물 설계 말고 세척기에 대한 설계도 처음부터 진행을 했던 건가요? 그 건물에 맞게?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세척기를 그냥 갖다 붙인 건가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네네네. 세척기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그 애초에 설계에 포함이 돼 있던 상황. 설계를 해갖고 그러니까 맞춤 제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급 거기- 제재로 별도로 구입을 네. 한 겁니다. 청주시 그 다회용기 세척센터에 맞는 맞춤 제작을 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서. 네, 참 많이 아쉽네요. 다회용기 세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위탁 운영을 받고 있는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조, 그러니까 독립재산체도 아니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한 식기세척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또 청주시에서 사주고 거기서는 어떠한 이윤을 또
거기도 어쨌든 기업인데 이윤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구조로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될지 저는 그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 그러한 운영에 관한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앞 페이지 435페이지 그 재활용 선별센터 관련해서 그 산단심의위원회 도에서 났던 결과가 원한 가결인 거죠? 네, 자원정책과제 기본소에 맞습니다. 네, 뭐 조건부나 뭐 권고 사항이 있었나요? 조건은 없고 권고가 이제 모니터링을 그 나중에 하라, 그 다음에 주민 설명을 더 하라 이런 부분으로 이제 권고만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 권고 사항 지금 뭐 이행하고 있고 아니면 뭐 더 뭐 진행할 거리가 있나요? 예, 그래서 뭐 저희들 권고지만 당연히 그건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할 때마다 안 해주셨잖아요. 이거 예산 통과만 해주면 그러니까 주민들과 대화하는 조건으로 예산 처음에 할 때 통과시켜줬지만 그 이후에 대화 잘 안 됐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조건부로 투자심사나 뭐 이런 것도 됐지만 그거대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또 예산 통과되면 또 그냥 통과된 걸로 끝나는 거지 산단에서 어떠한 권고사항 그거를 또 이행할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저 환경관리본부장 안정입니다. 이 도의 심의에서 권고사항, 주민 설명이나 이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5월 7일 날 현도면에 그 이장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저희가 5월 초부터 저희가 그 일단 구두로는 이장단 협의회장하고 현도면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5월 7일 날 이장단 협의회 할 때 그때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으시도록 계속 주민들 양해를 구하는 설명회를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기 권고 사항에는 그 주민 지원 사항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마련한 게 있나요? 자원정책과제 기본소. 예, 제가 그 주민들 결국 인센티브와 관련된 사항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미 뭐 아니라고 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주민들하고 그 협의 내지는 아니, 때는 벌써 네, 지금 할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이거를 해달라고 그 조건으로 청주시 의회에서도 저기 근데 지금 예산 통과하고 한 게 지금 몇 번째인데 지금은 이제 사실 주민들께서 저희가 인센티브라 이런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라고 할까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를 하면서 저희가 차츰 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는 청주시에서 해줄 게 1도 없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다가 지금은 마치 뭐를 또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대답하는 청주시 그 일관성에 대해서는 예,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승찬 의원께서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한 재활용 선별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뭐 여러 번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저도 밤새서 좀 고민하고 준비한 거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저는 좀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 사업 목적에 지금 이것이 부합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2차례 진행을 했는데 용역은 타당했는가? 그리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업비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없는가? 뭐 이런 위주로 좀 이야기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잠시만요, 의원님. 좀 네. 장시간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아니, 짧게 뭐 해주실 10분 수 내로, 있으세요? 예, 10분 예.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이 사업은 이제 두 가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재활용 선별센터 신축 사업과 2020년도에 노후 재활용 선별센터 신축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된 거죠. 다음 넘어가죠. 그러니까 당초 청주시가 재활용 선별센터 반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미 이야기가 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모두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당초 목표는 아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맞죠, 이건? 어느 시점의 거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타당성 검토할 때의 네. 시점을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류를 포함하겠다라고 했고 나머지 그 재활용품은 우리 선별센터에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게 하도 좀 복잡하게 돼서 제가 잘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다음이요. 이제 이 자료는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청주시가 제출한 자료예요. 이제 재활용 선별센터 신축 사업 때 22년도에 72톤 일일 예상이 돼서 가동 일수를 260일로 할 때 2022년도에 101.1톤이 예상이 된다. 선별센터의 반입량이.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들어오는 양은 일평균 58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뭐 추석이나 명절 뭐 이럴 때는 뭐 60톤, 70톤 정도 늘어나는 경우는 있지만 22년도 101.1톤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용역에 맞질 않았어요. 다음이요. 마찬가지로 노후 재활용 선별센터 신축 사업도 마찬가지로 2024년 기준 일일 약 106톤이 들어올 거라고 선별센터에 예상을 하고 그래서 기존에 50톤 신축하기로 했던 것과 노후된 것을 개량해서 60톤을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일 110톤 들어온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다음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차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왼쪽에 빨간 박스는 우리 재활용 선별센터에 들어오는 양이에요. 일일 연도별로. 그런데 지금 재활용 선별센터에 들어오는 재활용은 그 공동주택,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빼고서 들어오는 양이에요. 그런데 청주시 인구를 84만, 즉 단독주택지나 이런 데 인구까지 다 포함을 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발생 원 단위가 0.0535로 잘못 계산됐어요. 오류예요. 다음요. 근데 이 오류는 이 연구용역뿐만이 아니라 2019년도에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원가 산정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똑같이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2년 노후 재활용 선별센터 신설 타당성 조사에서도 똑같은 오류를 또 범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그 실제로는 이제 일일 발생 원 단위가 0.05가 아니라 0.1179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동일 등등 따졌을 때 적정 시설 규모는 일일 63.7톤이다. 실제 24년도 그 우리 선별장에 들어오는 반입량은 평균 58톤이었어요. 일일. 다음이요. 거기다가 중앙투자심사 할 때 일자리 창출 효과로 2,312명이 뭐 이제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사업 추진과 향후 운영의 고용 효과가 그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산단에 있는 하이트 진로는 회사 이전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죠. 다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 심사 받을 때 우리 시에서도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저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겠다.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서 뭐 그래서 뭐 최소화하겠다 민원을.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죠. 다음이요. 그래서 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의 결과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조건부였어요. 근데 저게 조건이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도 계속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24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때도 주민 설득, 뭐 동의 합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어요. 그래 그 조건으로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됐고 24년도 예산안도 통과됐죠. 그러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이 사업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314억 투자 심사 받을 때는 314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는 지금 뭐 26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나 봐요. 여튼 그렇게 이제 된 상황이 다음이요. 그래서 공사비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봤더니 공사비는 큰 차이가 없어요. 휴암동 이제 현재 그 소각장 부지 내에 하는 것과 현도면에 하는 것이 공사비가 170억하고 160억밖에 10억 차이라고 하는데 저것도 사실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큰 공사비 차이도 별로 없다. 예, 다음이요.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저 회기 때 운송비에 대한 문제를 좀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간 한 4,947만 5천 원 정도의 운송비가 현도로 갔을 경우에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것도 뭐 이제 차량 대기나 뭐 이런 시간 비용 따져보면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저는 저 데이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다음이요. 이제 이게 이제 운송거리에 대한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시스템은 광역 소각장의 주차장에서 4개의 구청으로 다 가서 재활용을 싣고서 광역 소각장으로 오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다음 그래서 이제 거리 보정을 좀 한 모양이에요. 다음 장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휴암동 그 소각장에서 4개 구청에서 재활용 수집해서 들어오면 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각 구청구별로 거리 보정을 해가지고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뭐 들어간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휴암동 소각장에서 출발해서 각 구청에서 수거를 한 다음에 문제는 이제 현도로 가게 되면 현도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도로 내려오는 거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도에서 다시 휴암동 소각장 차고지로 들어가는 거리 그걸 따지면 지금 이제 저 네이버 저 길찾기에서 따지면 22km가 나오거든요. 올라가는 데면 22km가 생겨요. 그럼 내려오는 것까지 합치면 최소한 30km 이상의 거리가 생길 테고 그러면 실제 운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연간 4천만 원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억 이상 나올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10년이면 10억이에요. 20년이면 20억 될 테고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됐느냐. 다음요. 그리고 뭐 아까 박승찬 의원께서도 뭐 질의한 내용이지만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 갈등 미해결 시에 대안 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공사장에 뭐 소위 말해서 뭐 트랙터 갖다 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실제 공사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우려가 돼요. 그런 갈등까지를 포함을 해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명확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검토 속에서 예산 뭐 감립이 이번에 올라온 거긴 하지만 예산에 대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자원전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아까 운송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때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추가로 차고지가 이제 휴암동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도에서 일을 마치면 휴암동까지 와야 되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지적하신 것처럼 한 6천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1억 1천 정도쯤의 그 추가 운송비는 들어가는데 글쎄 이게 뭐 비용이 운송비만으로 뭐 단순히 놓고 볼 거는 아닐 것 같지만 운송비는 뭐 그거는 뭐 확실한 부분일 테고 그 대신에 이제 어떤 대기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고려는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 시간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 이제 해마다 원가 산정 용역을 해요. 해마다. 그죠? 그럼 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요. 그거 반영하면 지금 이제 대기 시간이 40분에서 뭐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대기 시간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해결 방법이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보는데 현재에서도 그래서 뭐 도심의도 통과됐고 뭐 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시려고 할 텐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저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서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저도 현도 선별장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 박완희 의원님 사실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저도 고민하고 있고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사실 뭐 마음이 아픈 면도 있습니다. 좀 전에 뭐 저희 착공했을 경우에 그 약간 물리적인 충돌 이런 것도 우려하시는데 저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걱정을 뭐 안 한다면 거짓말이죠. 저도 뭐 걱정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기 전에 어쨌든 이 주민들에 대한 저희가 이제 설득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원만하게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손 놓고 있거나 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좀 전에 뭐 이장단 회의는 저희 공식적인 자리라 거긴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저희가 비대위 측에 제가 이제 어제도 전화를 드려서 조만간 한번 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연락도 드렸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에 있어서 뭐 착공 시기가 뭐 7월로 저희가 돼 있지만 어쨌든 그 전에 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뭐 저희가 절대 손 놓고 있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튼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진행돼 오다 보니 뭐 뒤로 물를 수도 없는 상황 뭐 이렇게까지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업이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뻔히 이제 우려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우려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계속 갈 것인가 뭐 이런 문제까지도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사실 뭐 저도 밤새면서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뭐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여하튼 다시 한번 좀 해결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애만이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제 지역 또 의원으로서 또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해 좀 부탁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힘 김한식 의원입니다. 우선 이게 예산은 434페이지에 고정식 감시 카메라 설치인데요. 이게 15대를 신규로 더 설치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쓰레기 이게 불법 투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원정책과장 김홍석님 맞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했던 네. 그 결과물입니다. 15군데인데 이게 어느 지역인지 현황 좀 어느 지역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많은 건지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이렇게 불법 투기가 심해서 다루는 건지.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용기 관련돼 가지고 435페이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승찬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그 공공센터가 이게 건축 허가는 준공이 난 거죠? 건축 허가가 나서 준공이 떨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준공이 떨어졌는데 제로 에너지 건물 인증 이게 법적으로다가 제로 에너지 건물 인증은 의무화돼 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법적으로다가 의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허가 난다는 자체도 내가 이해도 안 가고.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제 법에는 어떤 신청 시기라든 아니 강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신청할 수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강제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어떤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뭐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완료가 돼야지 준공허가를 내주는 건데 그럼 청주시 이거 준공허가를 내준 데는 제가 질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별도로다가. 예, 뭐 제가 이 법을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436쪽에 보시면은 우선 이게 그 청주시 다회용기 센터를 비영리 법인으로다가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 이익 창출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뜻으로다가 비영리 법인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다회용기 센터를 비영리 법인으로다가 만들어서 김은숙이라는 사람을 대표이사로다가 한 거잖아요, 그죠? 자원정책과장 김은석 비영리 법인으로 만든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공모를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뭐 비영리가 들어오든 영리가 들어오든 관계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그 다회용기 센터장 하면서 PPT 시연했잖아요, 그죠? PPT 시연했을 때 그때 김은숙 대표는 참석도 안 했다면서요? 네, 시연장에. 네, 맞습니다. 그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니 그 대표자라는 사람이 PPT 시연장도 안 왔는데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대표자잖아요, 그죠? 어쨌든 센터 하겠다는 센터장을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합격점을 준다는 자체도 내가 좀 이해가 안 가고 본인이 와서 다른 그 사람들의 어떤 그 PPT 시연을 들어야 되는데 김은숙이라는 그 뽕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다회용 식기센터 이런 거를 운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근거로다가 이렇게 합격점을 줘가지고 했는지 난 좀 이해도 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고정용 팬이 이게 지금 그 고정용 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기다가 일일이 다 끼워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식기를 다 여기다가 하나 다 끼워서 열풍 건조기에 넣어야지만이 말라가지고 된 건데 이게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다회용기 공공센터를 이게 그 아까도 그 방수찬 의원이 저기 말씀하셨는데 이게 설계를 그럼 어디가 한 거예요? 설계 자체를 어느 기업이 한 거예요? 뭐 공개경쟁 입찰로 들어왔는데 설계 업체까지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식기 세척기를 갖다 놓은 데는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 신진 마스터라는 데서 이제 이렇게 저기 납품을 했더라고요. 신진 마스터 여기도 다 입찰로다가 다 들어온 거죠. 네, 광급제재로 입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덕트 인버터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끝나면은 그것을 갖고 오잖아요, 그죠? 갖고 오면은 대기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물에 불리잖아요, 그죠? 불리면 그 카트에다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부터 제가 거기 좀 저도 그 덕트 인버터가 뭔지 좀 이렇게 좀 알아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그 1차 불림, 2차 불림을 거치는 동안에 거기서 50도에서 60도 정도 그 물이 이렇게 50도, 60도 돼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세척기로 그 불림 상태에서 세척기로 이동할 때 그 세척기 그 라인에서 여기는 온도가 더 높게 80도에서 한 95도 정도의
어떤 열이 가해져야지만이 그리고 나서 현금 절차를 거치는 것도 마지막까지 이제 그게 이제 그 그릇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50도, 60도, 80도, 95도 또 현금에서도 또 물이 열이 가해지고 그래서 50도 불림 상태에서도 그 라인에서도 덕트 우리가 이제 그 삼겹살집 가보면은 불에 구워 먹잖아요. 그러면은 개인별로다가 이렇게 덕트가 내려와 갖고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이게 그 칸별로다가 이게 덕트 인버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다가 설계의 상식인데 그런 자체가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설계 자체를. 그리고 어떤 설계인지 몰라도 그 설계하시는 그 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왜냐하면은 건물 짓는다는 게 건물 다 짓고 나서 또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건물 지면은 그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자원정책과장 김홍섭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설계에 대한 부분이라 이게 하자보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클레임을 걸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이 상태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새는 마지막 2차 현금 끝난 상태에서 열풍 건조실로 아까 레기인가 거기다가 다 끼워서 열풍 건조실로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열풍 건조실에 들어가면 그릇과 그릇 사이가 껴 있어 갖고 잘 말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는 열풍 건조보다도 살균 건조기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용기 센터장 거기 세척장에는 살균 세척기가 한 대밖에 없죠,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열풍 건조기는요? 열풍 건조기는 지금 살균은 그 자외선 살균으로만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기 저 LED 하는 그 예, 뭐냐 저기 장화라든지 자외선. 앞치마라든지 행주 건조기 이런 거 하는 데가 굉장히 네. 큰 네.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80도에서 90도까지 세척기를 가동을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제품은 두세 번 정도 그걸 이용하면은 플라스틱 제품은 변형이 돼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여기 보니까 푸드트럭 축제도 이때는 식기를 다용기 우리 센터에서 납품한 건가요?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규격이나 수량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꺼번에 사놓게 되면 뭐 남게 되거나 모자르게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임대를 요번에 그러니까 렌탈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렌탈 비용을 여기 보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거기 용기 제작비에서 2천만 원인가 서 있는데 그 예산으로다가 사용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운영비에서 사용하신 건지. 네, 그 운영비에서 충당을. 그럼 보존을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지급한 그 전체 총 금액 안에서 나가는 것이고 정산만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용기 세척 센터에 대해서 PPT라는 그릇도 이제 사용도 제작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멜란이라든지 어떤 에코이젠인가 이런 거로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이 상태에서는 플라스틱 사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다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거는 한번 연구 좀 해보셔가지고요. 우리 하실 때 이용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좀 한번 띄워보실래요? 그 다음에 초음 예산 436페이지에 초음파 수저 세척기가 있어요. 초음파 수저 세척기에 여기 보면은 150인분의 수저 세트를 5분 만에 세척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분의 의견인가요? 이거?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이거 특별한 어떤 사양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이런 원리로 하는 그런 것이라 나중에 어떤 제품을 할지는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초음파 수저 세척기는 요새는
사놓고 무용지물한 데가 많이 있고요. 초음파 그 세척기라는 게 이게 그 축제장에서 그릇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저라든지 이게 들어오면은 물에 담궈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다가 와요. 초음파 세척기는 그거를 떨어질 수가 없대요. 불려서 물살로다가 해야지만 그 찌꺼기 음식이 떨어지지. 초음파 세척기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적극 행정으로 다 인해서 우리 안광석 우리 주무관님이 대상을 받으신 거는 이러한 문제를 다 난관을 해결을 하셔가지고 상탄거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지금 시립장례식장은 지금 납품을 하시죠? 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시립장례식장이 이렇게 이제 다회 연결을 이제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시립장례식장에 납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다가 그릇을 담아서 이게 보면은 이게 제가 이 안에는 열어보지는 못했어요. 이 안에 물론 그 비닐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 있겠지만은 이게 그 일반적으로다가 그 이삿짐 센터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도구 같은데, 그 다른 것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다른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다른 업체 납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하얀 용기 속에 그릇을 담아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아까 장례식장에 보는 거하고, 그리고 여기 그 하얀 그릇은 친환경 그릇으로 다 인해서 세척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게 짐짝 같은 그런 그거는 세척도 못 하고 거기에 집어넣고,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볼 때는 어느 게 더 위생적이고 혼자 보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 게 훨씬 더 뭐. 이걸 저 종합적으로 다 세트를 봤어요. 저 그때 까만 통 위에 저기는 수저 같은 경우에는 물에 담궈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업체에서 그렇게 용기도 제공을 해주고 또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다용기 그 식기세척장을 운영해 본 사람이나 저런 걸 알지, 다른 사람 한 번도 운영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초음파 그 세척기를 사용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얘기한다는 자체는 말도 안 되고요. 제가 이런 얘기는 자꾸 드리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게 출발도 했고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이고 또 대상도 받았고 이런 상태부터 잘 고쳐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야 될 게 많다고. 자꾸 이런 게 시민들한테 제보가 되고 그러면은 계속적으로다가 언젠가는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식기세터 장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설계하신 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줘야 되고, 나머지 그 설계대로다가, 왜냐하면 그 납품한 업체 그 업체도 사실 그분들도 어느 정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납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청주시에 자숨이라는 그 식기세척기를 만들고 거기는 또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자기들이 식기세척기를 라인을 만들어서 또 운영도 하고, 그런데 자문도 한 번도 안 구하셨다면서요. 그런 거 보면은 자문도 한 번, 청주에 있는 업체한테도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과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자문도 한 번도 하고, 다른 데에 저런 식기세척기를 이용하는 데에서도 한 번도 자문을 구한 적 없대요. 장사도 해본 사람한테 장사를 묻는다고, 한 번도 장사도 안 해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놨으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과장님 책임도 종합적으로다가 하실 때는 관리자 책임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 환경관리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좀 더 유념 있고 좀 책임성이 있는, 아닌 거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런 그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김성,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계속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거를 김한식 위원님이 대표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늘 마음이 아주 무겁네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홍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수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보건소 4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관리본부 4억 1,997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가결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